자,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 헌금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이 포맷된 PC만 확보해서 좀 빈축을 샀었는데 김 시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본인이 주로 썼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도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홍 대표님, 이 증거물들에서 뭐 1억 전달에 대한 혐의도 뭐 증명이 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경 시의원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강선우 의원 보좌관 등의 입장은 이 사건을 부인하고 최대한 방어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 이미 정책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자기가 그 민주당에 들어와서 공천을 받기도 어렵고 또 시의원을 또 그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구속되거나 또는 실형, 징역 실형을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목적으로서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증거나 이런 자료 제출을 통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야 지금 구속을 면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김경 시의원은 이번 사건에 매우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네. 아마 김경 시의원이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다면 궁극적인 목표를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실형을 면하는 걸 최대한의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 저는 김경 시의원이 이미 이 진술에 있어서 세 사람이 달랐잖아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이 받았어. 난 몰랐는데 받았더라라는 거고 보좌관은 난 모르는데 의원이 그냥 가지고 받은 것 같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했지만 김경식 의원은 둘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상 제가 보기엔 보좌관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식 의원의 자백 그리고 이미 미국에 있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했거든요. 이 자수서가 지난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후에 사실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경식 의원의 진술, 그다음에 수사 협조에 따라서는 이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원금 관련 내용 수사는 급진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식 의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셨고요. 하지만 좀 사뭇 다른 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지금 경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람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강선우 의원이에요. 네. 그런데 자신들은 아이폰 들고 또 비밀번호도 뭐 가장 길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포렌식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 실체적 증거 니네들이 어떻게 확보해 이런 식으로 수사에 대처하는 방식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협조와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떤 지금 당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배치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이제 당내적으로 탈당을 하고 또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이 공천 헌금 의혹을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경시현 당사자는 이미 자수서도 쓰고 앞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 진술 내용 자수서를 통해서도 그 공천 헌금 1억을 갖다가 지역 보좌관이 3명이서 만났지만은 그걸 전달할 때는 이미 그 보좌관은 그 자리를 뜨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식 의원 두 사람 간에 주고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보좌관 그 사람은 그게 돈을 주고받은 거는 자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면 이걸 국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증거 들이대라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까지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민주당 당헌 당규에서 재심 청구 기간이 60일 아주 롱타임이에요. 네네. 롱타임은 그 사이에 다른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걸 덮을 것이다. 그리고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 친명행제, 비명행사에 실질적인 그 모든 키를 짚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당시의 당대표의 복심으로 활동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한계적으로 계속 민주당 정청래 대표마저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진실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정청래 당 대표께서도 비상징계권을 갖다 행사해서라도 출당시키고 제명 조치하고 네. 그래서 경찰 수사 제대로 받아라. 이렇게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된 수사해 주는 것이고 넉장 수사해가지고 이미 증거 인멸하고 은폐 다 했는데 그 넉장 수사해가지고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면 그러려고 작년 정보조직법 개정해가지고 검찰 조직 해체시켰냐 이런 국민적 큰 비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경찰도 잘 알아야 돼요. 예, 예. 이 문제는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60일이라고 해서요. 재심 기간이 60일을 다 보장하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미 1월 29일 날 재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생각이고 이달 말에, 네. 그렇습니다. 29일입니다. 그래서 29일 제가 당 안팎 분위기를 보면 29일 재심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뭐 99.9% 유지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면 의총에서. 의총. 그래서 의총도 바로 30일 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9일 날 그 예정대로 확정이 열리게 되면 30일 날 바로 의총을 해서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권에 대해서 당이 뭐 원정적이거나 뭐 무슨 뭐 비밀 녹취록이 또 있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